여러분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. 우리가 예스의 법칙이라고 지금 한국 언어테라피 연구소 그 아카데미 제1회차 강좌로 예스의 법칙이라고 강의를 개설했잖아요. 뭐 강의라고 어쨌든 그래요. 교양 강좌를 개설했어요. 인성교육 교양 강좌 첫 번째 제1강 예스의 법칙. 예스의 법칙이 뭐냐면 대화법이에요. 긍정의 대화를 이끌어내는, 굳이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긍정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대화의 법칙들, 이런 게 이제 예스의 법칙인 거예요. 그러면 긍정의 대화를 끌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풀어보는, 다 대화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. 배우고 싶어하고. 근데 왜 대화법을 배우고 싶어하고 관심이 많냐? 말을 잘하면 뭔가가 내가 더 편해질 것 같은 거야. 내가 더 유리해질 것 같고. 응?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픽업 아티스트. 뭔지 모르세요? 남자분들이 여자 꼬시려고 하는 돈을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배우는 특별 강좌입니다. 여자 꼬시기 여자 꼬시는 말법 배우기. 그게 픽업 아티스트예요. 그러니까 뭐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기타 여러 가지를 뭐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접근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고,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니까 주로 그런 대시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말을 찾아내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.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교육을 의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. 일단 오라 그래가지고 딴소리 하면서 그랬지만,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법을 배우는 우리들은 어떤 의도로 이 대화법을 효과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려고 할까요? 여러분은 왜 이 대화법 효과적으로 말하는 이 강좌를 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? 상대방한테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이해 설득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라는 저는 생각인데요. 저희 그 홍익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어떨 때는 저는 외래어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. 한국말인데 왜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의 의도와 제가 받아들이는 의도가 많이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해가 되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언어테라피의 설득의 심리학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저 같은 경우는 제 앞에 오는 인연과 잘 지내기 위해서 잘 지내야지만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,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법을 또 배운 것처럼 제 업을 또 이렇게 업을 갖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내기 위해서 대화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대화법을 효과적으로 말하는 법 배우게 하는 이유는 일단 제가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각이 나오잖아요. 저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가 될 거고, 저는 좀 더 고급스러워지기 위해서 대화법을 배우고 싶은데, 이거를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대화법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대화법을 배우고 나면은 제 인연도 옆에 있는 인연도 하고도 잘 지낼 수 있겠지만 더 큰 인연이나 더 좋은 인연이 왔을 때 제가 그 인연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고, 그러면 결국에 자연스럽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.
알았기 때문에 항상 대화법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오케이,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저는 왜 언어 테라피 이 연구소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법에 대해서 강좌를 열게 되었느냐가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?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연숙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한국인 맞나? 난 미국 한국, 너는 영국 한국, 나는 지구별, 너는 안드로메다, 내가 안드로메다인가, 뭐 이렇게 이게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통하지 않는다. 왜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못 알아들을까?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이고 영혼의 실체가 드러나는 형태예요. 영혼의 실체가 3차원계로 드러나는 형태가 언어예요.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, 우리 영혼이.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, 나의 본체가 3차원계로 드러난 그것이 언어거든요. 그래서 각각의 그 세계마다 우리 영혼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.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왜 불교에서 각각의 18개가 따로 있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? 응. 본인들이 살고 있는 본인들의 세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. 조금 더 선명하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왜 그 종교 집단 보면, 그것도 조금 아주 유별난 종교 집단들 보면 도저히 이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싶잖아요.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인가? 아니에요. 아주 정신 건강해요. 저희 여러분보다 훨씬 건강해요.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목표의식 뚜렷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. 그런데 그럼 뭐지?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. 세계 자체가 다르다고. 언어는 그 사람의 세계를 규정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할 때도 내가 나를 내 말로 표현을 해봐야지 내가 더 잘 이해가 돼. 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고 나면 이게 좀 편안해지냐면 나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이야. 이게 자꾸 상담사가 말을 시키고 말을 하면서 그 말로 풀어내면서 내가 나에 대한 엉클어 있던,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이해도가 나를 이해하게 된다고요.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써 정리하면서,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명명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완전히 폭발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아주 깨끗하게 진짜 정리가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나 자신, 우리 하나하나 개개인의 자기 이해와 자기 이해를 통한 본인의 기본 인성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져요. 언어를 통해서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 말씀하신 거예요.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가 재밌어져요. 말하는 게 전 조금씩 보면은 저는 말하는 거 싫어해요. 말하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. 말하면은 나한테 더 피곤해지고 답답해지니까 말하기가 싫은 거지. 내 말을 사람이 잘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말하기가 싫을까요? 그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일단 대화가 재밌어진다. 대화가 재밌어져야 여러분들의 기본 건강이 유지돼. 우리 정신 건강의 기본이 유지되려면 주변과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 기본 건강이 유지돼. 이 기본 건강이 파괴가 되면은, 기본 건강이 파괴된 상태에서 굉장히 고질량의 어떤 다른 지식 정보들을 나한테 막 이렇게 받아들인다.
그러면은 한쪽으로 밸런스가 치우쳐요. 그래서 지적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. 지적 불균형 상태가 결국은 정서적 불균형 상태를 만들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게 왜곡돼 버려요. 그래서 기본 건강을 유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. 때문에 우리가 법 공부를 하더라도 혼자 틀어박혀서 법 공부를 하는 건 일정 기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가서 생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. 그럼 이제 틀어박혀서 계속 법 공부만 하든지 틀어박혀서 영어 공부만 하든지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왜골이 돼버려요.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이거를 점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무나 혼자 잘라버려. 내 고집은 있는 그대로 놔두고. 그럼 이제 막 잣대질만 이제 갖다 대기 시작하거든요. 난 아는 건 많아졌으니까. 응? 누구 틀린 것만 계속 보여. 정말 그거는 오래 가요. 잘못하면. 저는 그런 고집 있는 분들 종종 좀 봤어요.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. 그거 안 볼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항상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점검을 받아야 돼.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내가 그럴 때 감정이 탁 부딪히거나 했을 때 나는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걸 다루어 가는지 그 내 모습을 봐야 돼요. 네, 한동안 혼자 공부를 그래서 그러려면 그런 생활 공부를 원활하게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대화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대화는 그 자체가 공부이면서 우리에게 자양분을 먹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줘. 너무 중요한 거예요. 두 번째는 이러하고요. 세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대화가 잘 되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.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? 건강해지죠.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 나간다. 그래서 대화가 잘 되어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자리매김이 되어질 수 있다. 그리고 세 번째, 제가 좀 더 어떤 최종적인 저의 모든 제가 교육으로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최종적으로 함께 가고 싶은 그 목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정말 중요하다.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하다. 그래서 세계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세계 각 정상들 선진국들의 맨모습, 민낯을 보면서 진짜 정말 대안은 우리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. 저의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 최종적인 함께 가고자 하고 이루고 싶은 목적은 인재 양성이에요. 이 홍익 이념을 다 함께 행복하고 다 함께 즐겁고 다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이끌어갈 선구자, 지도자가 필요하겠죠. 아직 그런 세상을 한 번도 우리는 만들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. 그 홍익 이념, 홍익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인재 양성을 뉴 패러다임의 새로운 인재 양성 모델을 키워내는 것. 새로운 인재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. 그것이 이 모든 것. 지금 우리가 대화법을 구체적으로 그러려면 천공 스승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말 못하는 지도자는 없다. 응? 왜? 모든 교육은 뭘로 이루어지죠?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. 말로 이루어지거든요.
언어를 어떻게 구사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이 상대에게 우리가 강의도 저는 넓은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도 대화예요. 혼자서 짓거리는 독백 외의 모든 말은 대화다. 왜? 내가 그 상대가 1인이냐 다수냐 그룹이냐가 다를 뿐이지 상대의 근기에 맞춰서 내가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근기에 맞춰서 말을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1대1 대화에선 주고받는 형태가 되겠죠. 근데 요즘 강의도 우리는 질문을 또 주고받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나와서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건요. 매체를 통해서 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다시 듣잖아요. 그게 없으면은 일방통행을 할 때는 나중에 분명히 일방통행이다,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다 이 소리가 반드시 나와요. 왜? 그것도 대화의 확장된 대화이기 때문이다. 라고 봅니다. 그래서 모든 나 혼자서 나를 외친다 하는 것을 그 독백을 제외한 모든 언어는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. 강의도 그리고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도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뭔가 표현하는 것도 광의적 의미에서 보면 다 확장된 대화의 형태다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,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공부하는 의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고맙습니다.